32년째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지금 현재 단도박을 한 시기는 9개월 정도 됐고요. 단도박을 잘 하고 있습니다. 8년 6개월 전에 도박을 시작한 아들의 엄마이고요. 지금은 아들이 9개월 정도 단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도박 중독은 가족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독을 겪는 과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병들게 하며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가족이 도박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될 때까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박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커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데요. 세 분께서 처음 가족의 도박 문제를 마주치셨던 그 순간의 기억과 또 심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제 월급 통장을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해서 일을 계속 했었던지라 그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월급 통장 관리를 내가 하겠다라고 달라고 했더니 거의 2년 넘도록 계속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잃어버렸다, 뭐 다음에 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 그러면서 어떨 땐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통장 달라고 하니까. 몰랐죠. 그게 도박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몰랐는데 우연히 은행에서 날아온 그 무슨 고지서 같은 거를 봤어요. 우체통 바닥에 깔리는 게 이상하게 들통이 나려고 그랬나?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작은 얇은 명세서 하나를 봤는데 빚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기분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저 아이들은 이제 아들이 있었고 동생 그리고 누나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돈이 한참 들어갈 때잖아요. 그랬는데 그 빚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퇴근한 남편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원래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재촉해서 물으니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담보로 빚을 빌려 썼다. 돈을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냥 정말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정말 몇 시간을 울었나 지금도 그 장소로 가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었지. 그래서 그 길 지나가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 세상에 그렇게 저한테 걸려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배팅을 계속 했더라고요.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던 그날도. 예.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를 좀 멀리 가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운전병으로. 입대를 해서 얼마 안 돼서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군대에서 필요한 게 있겠구나 하고 용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용돈 보내달라는 횟수가 자꾸 잦아지면서 아이가 휴가를 나와서 군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대에 복귀하기가 싫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같은 부대에 있는 선임으로부터 도박을 권유받았고 도박비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돈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협박으로요.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아이를 손등을 담뱃불로 지졌어요. 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멘붕반 다른 이제 높으신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선임을 이제 징계를 받게끔 했는데 그때가 이제 도박의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그런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최고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희 남편의 도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도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의 가방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다가 은행 통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통장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그거 뭐 도박을 한 건데 뭐 게임같이 좀 뭐 그런 걸 조금 한 거다. 그래서 그냥 갚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도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때 마침 친정에서 좀 돈을 좀 주셨었어요. 저한테. 바로 갚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2년 뒤에 집에서 이렇게 남편 핸드폰 옆에 누워있는데 띵동 하더니 남편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대출 받았던 같은 은행에서 이제 뭐 빚을 갚아라.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제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은 은행에 빚을 달달이 따박따박 잘 갚고 있는데 왜 이런 문자가 오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현관 앞에서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도 막 이제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도박을 끄는 게 아니라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막 이게 뭐지? 하면서 완전히 막 멘붕이 오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그냥 너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거는 저로서는 전혀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남편의 그 도박 행위라는 게. 그냥 이렇게 빚을 갚아주면 딱 끊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나를 속이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게 거기서 그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매달려도 보고 남편한테. 그 당시에 제가 막 집 담보대출도 갚아야 되고 애들 셋도 키워야 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는 애들 셋 키우면서 빚 갚으면서 살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는 저를 속여가면서 뒤에서 은행에다가 몇 천만 원, 회사에서 몇 천만 원, 또 뭐 다른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카드 해가지고 여기저기 합해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빚을 땡겨가지고 그렇게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없는 형편에서는 저한테는 그게 되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때는 완전히 진짜 막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남편이 진짜 너무 미웠어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도박 중독이라는 그런 생경한 병에 걸리고 또 끝없이 이제 제자리를 반복하는 듯한 어떤 재발을 경험하시면서 가족분들 또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도박 문제를 함께 겪어나간 가족으로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은 갚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제가 센터에 왔을 때는 일부 빚을 좀 갚아준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삶에 여유가 있고 막 가진 게 많아서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친정이며 어디며 할 거 없이 막 총동원을 해서 빚을 갚았어요. 갚고 나니 정말 갖고 있는 거라고는 당장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이 8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그랬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팠던 이유는 우리 딸이 학원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딸이 불만을 엄마 나는 왜 학원 안 보내줘? 아빠 나는 왜 이러면서 불만을 얘기하질 않았어요. 그 딸이 그때 당시에 작은 아이였던 아들이 어느 날 아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우리 친구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 주변에
그 편의점에서 뭐를 훔쳐 먹었대요. 근데 걸렸대요. 근데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도 엄마 사정을 다 아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이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아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비가 왔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한겨울인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아들 친구한테 갈 만한 데를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어쩌다가 문자를 계속 보내보고 한 번만 전화 좀 받아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가서 혼자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CCTV를 보여주는데 이 아픔은 남편이 도박을 터뜨린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이가 겨울에 그 초코우유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우유 파는 그 매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코우유를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장을 돌다가 다시 가서 초코우유를 들고 이 가슴품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면이 멈췄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딱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아, 내 아들이 저렇게 이쁘고 세상에 정말 눈에도 안 아플 내 아들이 차갑게 식은 아들 손을 붙잡고 집에를 왔는데 그 아이는 또 어땠을까? 그 아이 심정은. 그래 놓고 이제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한테 그때 초코우유 하나 먹고 돈을 20만 원을 물어줬어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 시간 이후에 이거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 같은 거 써서 지금도 제 서랍에 있어요. 그걸 들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려주면 안 되겠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온체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도박은 계속되더라고요. 봐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애가 도박을 못 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